혹시 주변에 늘 집이 정돈되고 깨끗하며 조화롭게 유지되는 사람이 있는데 별도의 도움 없이도 그렇게 살아가는 비결이 궁금했던 적 있나요? 그 해답은 멀리 떨어진 다른 문화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의를 중시하고 단순함과 절제를 생활 철학으로 삼는 일본에서는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습관들을 발전시켜 왔고, 이 습관들은 단지 집안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의 평온과 삶의 균형까지 함께 만들어줍니다. 이런 습관들은 큰 노력이나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과 마음가짐, 그리고 작은 부분까지 살피는 세심함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습관들은 혼자 사는 사람이나 바쁜 일상을 보내는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사 도우미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일본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 각자의 손길과 잘 짜인 생활, 루틴만으로도 놀라운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 일본식 정리 습관 13가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집을 보다 깨끗하고 평온하며 기능적인 공간으로 바꾸는데 도움을 줄 간단하지만 강력한 실천법들을 통해 집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시간을 더 알차게 활용하며 정리되지 않은 공간에서 오는 불필요한 스트레스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 내 공간을 더 소중히 가꾸고 싶은 마음이 드셨다면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이 단순하지만 삶을 바꾸는 습관들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실천해보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에 실천이라는 단어와 함께 보고 계신 지역이나 도시 이름도 함께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실천이 어디까지 닿았는지 알고 싶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싶습니다. 첫 번째 습관,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습관 정결과 배려의 시작점. 우리 집을 처음 마주하는 순간 가장 조용하지만 깊은 인상을 남기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습관입니다.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해오던 이 동작이 사실은 공간에 대한 존중이자 나 자신에 대한 예의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서울 마포에 혼자 사는 68세 김명희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관에 들어설 때마다 신발을 벗고 발을 정갈하게 들이밀면 그제야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마음이 들어요. 신발을 벗는다는 건 단순히 청결을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바깥의 먼지와 소음을 문 앞에 두고 실내에는 고요함과 정돈됨을 드리는 작은 의식입니다. 특히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짧은 순간의 전환은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내면의 고요함으로 들어가는 문턱이 됩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거실이나 주방 바닥을 자주 쓸고 닦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나무 바닥이나 장판 위에 먼지 기름기 세균이 들어오는 걸 막는 첫 관문이기도 하지요. 이 습관을 제대로 자리 잡게 하려면 단지 신발을 벗는 공간이 아니라 신발을 벗고 싶어지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영 문구가 있는 발매트 앉아서 갈아 신을 수 있는 작은 벤치, 그리고 실내용 슬리퍼를 가지런히 놓은 코너 하나, 말하지 않아도 누구든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만드는 시각적 유도 장치가 필요합니다. 혼자 사는 경우에는 더 간단합니다. 내가 정한 규칙을 나만 지키면 되니까요. 만약 손님이 자주 오는 경우라도 부드러운 설명과 정돈된 공간이 함께 있다면 대부분 기꺼이 응해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생활 방식에 감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이 습관은 실은 집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조용한 시작점입니다. 현관에서부터 깔끔함이 시작되면 나머지 공간은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따르게 됩니다. 두 번째 습관,
하루 10분의 정리 부담 없는 질서의 마법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이 꼭 큰 노력이나 시간을 들여야 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해도 일주일 내내 정돈된 집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건 힘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리듬을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이정자 어르신은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딱 10분만 정리정돈을 합니다. 식탁 위 닦고 싱크대 물기 닦고 욕실 바닥만 훔치면 끝이에요. 덕분에 주말에 따로 대청소할 필요가 없죠. 그녀의 말처럼 집안을 깨끗이 유지하는 핵심은 소소한 정리의 습관화입니다. 요리 후 바로 조리대와 조리 도구를 닦고 샤워 후 욕실 바닥에 물기를 가볍게 닦아내고 하루의 끝엔 흩어진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 이런 행동들이 루틴으로 녹아들면 어느 순간부터는 수고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조금 치운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그 조금이 쌓이면 일주일 후엔 거실, 주방, 욕실까지 말끔한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엔 주방, 화요일엔 욕실, 수요일엔 침실 정리처럼 하루에 한 공간만 정해도 전체 공간이 돌아가며 깔끔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습관화하면 작은 문제를 초기에 발견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더 큰 수고를 덜게 됩니다. 혼자 사는 이들에게 이 습관은 특히 강력한 자기 돌봄의 방식이 됩니다. 집이 나를 압박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나를 응원해주는 공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집안의 질서가 내 마음의 질서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세 번째 습관. 물건마다 자리를 정해주는 습관. 정신까지 정리되는 시간, 어지러움은 단지 시각적인 혼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돈되지 않은 공간은 마음속에도 불안과 복잡함을 쌓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본식 정리 철학에서는 한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든 물건은 제자리를 갖는다 는 원칙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홀로 거주하는 박영순 어르신은 식기, 세제, 청소 도구까지 모두 용도와 사용 빈도에 따라 나누어 보관합니다. 필요한 걸 찾을 때 헤매지 않게 되니 마음이 편하죠. 그녀의 말처럼 시각적 논리에 따른 정리는 곧 삶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예를 들어 주방에서는 자주 쓰는 조리도구는 손이 잘 닿는 곳에, 가끔 쓰는 도구는 아래 서랍에, 옷장은 한눈에 옷이 보이도록 세로로 개고 서랍은 칸막이로 나누어 분류. 모든 것은 기능별, 사용 빈도별, 위치별로 분류되어야 비로소 정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는 정리 없이 무작정 물건만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먼저 불필요한 물건을 과감히 덜어내고 남은 물건에는 고정된 위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음식 저장 공간이나 욕실처럼 물건이 많고 작은 곳에는 라벨링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건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그것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상태입니다. 혼자 사는 경우엔 이 습관이 특히 실용적입니다. 중복 구입을 줄이고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일도 없습니다. 정리는 더 이상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방식이 됩니다. 눈앞에 공간이 가지런하면 마음 안에도 여백이 생기고 숨이 쉬어집니다. 네 번째 습관, 매일 아침 창문을 여는 습관. 바람이 들어오면 마음도 새로워집니다. 아침이 되면 조용히 창문을 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단 3분 아니 1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집안의 공기뿐 아니라 내면의 흐름까지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북 안동에 홀로 거주하는 72세 박정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창문을 열어요.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치면 나도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요.
이 말처럼 창문을 여는 일은 단순한 환기가 아니라 새로운 하루에 나를 여는 의식입니다. 쌓여있던 공기를 내보내고 바깥에 신선한 바람을 들이는 순간 어제의 피로와 무거움이 함께 밀려나갑니다. 특히 실내에 습기가 많거나 냄새가 쉽게 고이는 계절에는 이 짧은 습관 하나가 곰팡이나 불쾌한 공기를 미연에 막아줍니다. 아파트에 살든 주택에 살든 상관없습니다. 서로 마주보는 두 개의 창문만 열어도 집안에 자연스러운 바람길이 생겨 공간 전체가 순환됩니다. 이건 아무리 좋은 공기청정기나 에어컨도 대신할 수 없는 자연의 순환입니다. 아침에 침구를 정리하면서 주방에서 물을 끓이는 사이 또는 얼굴을 씻기 전에 잠깐 창을 여는 것. 단 몇 분이면 충분하지만 이 짧은 행동이 하루의 리듬과 기운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공기청정기도 있는데 뭐 하러 열어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깥의 온도, 바람, 햇살이 잠시 스며드는 순간 실내 온기와 섞이며 미묘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흐르는 에너지는 단순히 공기의 질이 아니라 삶의 감각 자체를 환기시킵니다. 특히 혼자 사는 경우 이런 자연의 흐름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것만으로도 자립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집, 숨쉬는 공간 고요하지만 흐름이 있는 하루. 이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5번째 습관.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는 습관. 적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집이 너무 좁아서 숨이 막히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답답한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미니멀리즘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이자 철학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70세 이선옥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혹시 몰라서 언젠가 쓸지도 몰라서 안 버리고 뒀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 나를 지치게 하더라고요. 그녀는 어느 날부터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건이 내 삶에 진짜 도움이 되나?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주는 연습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리의 시작은 비움입니다. 무언가를 드리기 전에 먼저 남아있는 것들의 의미를 점검해야 합니다. 물건을 많이 줄이면 청소가 훨씬 쉬워지고 정리하는 데 드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시야가 탁 트이면 마음이 먼저 진정되고 몸도 편안해집니다. 적게 가진다는 건 고생스럽다는 오해도 많지만 실은 반대입니다. 과하게 소유하면 소유한 만큼 피로가 따라옵니다. 반대로 의미 있는 것만 남겨두면 정리할 필요조차 줄어듭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아까워서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묶여 있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지요. 그러나 삶은 언제나 현재에서 시작됩니다. 일본에서는 물건을 정리할 때 지금까지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속으로 인사하고 보내줍니다. 차갑지도 무책임하지도 않은 이 방식은 단순한 정리 이상의 정서적 해방을 가져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이 습관은 특히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물건은 감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삶의 흐름을 막는 무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정리하고 나면 집안이 훨씬 넓어지고 움직임이 가벼워집니다. 무엇보다 모든 물건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분명한 집은 그 자체로 위로가 됩니다. 정리는 통제가 아닙니다. 정리는 자유입니다. 6번째 습관. 청소를 의무가 아닌 의식으로 나와 집을 연결하는 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청소를 해야만 하는 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청소를 삶의 리듬을 정돈하는 명상처럼 여깁니다. 바닥을 닦고 물건을 닦고 구석을 쓸어내는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는 문화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거주하는 69세 김봉희 어르신은 청소를 할 때 항상 좋아하는 잔잔한 음악을 틀고 라벤더 향이 나는 천연 세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은 저에게 명상 같아요. 제 마음도 닦이는 것 같거든요. 그녀는 욕실을 청소할 때조차 고맙다는 마음으로 구석구석 닦습니다. 청소는 더 이상 지루한 일이 아닙니다. 나의 공간을 내 손으로 돌본다는 자기 돌봄의 행위, 그리고 삶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날 때만 혹은 지저분해졌을 때 급하게 청소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청소는 늘 피곤하고 버거운 일로 남게 됩니다. 반대로 하루 10분이라도 음악과 함께 청소를 의식처럼 실천하면 이 시간이 오히려 마음을 정리하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이 어지러웠다면 욕실 바닥을 조용히 닦아보세요. 무거운 생각들이 물결처럼 씻겨나가는 느낌이 들지도 모릅니다. 걸레질을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 흘러나오는 멜로디에 내 숨도 차분해지고 몸도 마음도 자연스레 낮아집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들에게 이 시간은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귀중한 순간이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내 공간을 위해 하는 청소는 그 자체로 살아있다는 감각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청소는 이제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마음과 공간을 연결하는 조용한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 습관, 바로 처리하는 습관. 2분의 힘이 하루를 바꿉니다. 이건 이따가 하지 뭐. 이 말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따가는 종종 오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나중에 처리하려던 작은 일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과 피로로 번져버립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혼자 사는 74세 조은자 어르신은 하루를 조용히 정돈하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든 2분 안에 할 수 있으면 바로 해요. 물 묻은 바닥 닦기, 다 쓴 컵 씻기, 벗어놓은 양말 정리하기. 이게 쌓이지 않으면 마음도 편해요. 이것이 바로 2분의 법칙입니다. 어떤 행동이 2분 이내에 끝날 수 있다면 지금 바로 하는 것. 물건을 제자리에 두고 흘린 물을 닦고 종이 한 장을 버리는 일처럼 작아 보이는 행동들이 모이면 혼란은 쌓이지 않고 평온이 유지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작은 일들을 무시합니다.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지만 기억하세요. 작은 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쌓이고 증식될 뿐입니다. 반대로 그 자리에서 바로 해버리면 생각할 필요도 없고 에너지도 아낄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살 경우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작은 정리 하나가 큰 통제력과 안정감으로 이어집니다. 실수는 대부분 귀찮아서 미루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보고 바로 하고 털어내기. 잠깐 몸을 움직여 물건 하나 제자리에 놓는 행동이 나중에 30분짜리 대청소를 막아줍니다. 완벽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작지만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이 조용한 반복이 바로 당신의 공간을 그리고 삶의 감정을 단단하게 유지시켜주는 비결입니다. 8번째 습관, 자연 재료로 청소하는 습관. 몸과 집이 함께 편안해집니다. 화려한 세제 광고나 값비싼 청소용품이 아니라 집에 이미 있는 소박한 재료들이 우리의 공간을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충청북도 제천에서 자급자족 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69세 신정희 어르신은 집안 청소의 대부분을 식초 베이킹소다 그리고 천연 오일로 해결합니다. 냄새도 좋고 무엇보다 내 몸이 편안해요. 강한 냄새 나는 세제를 썼을 땐 늘 머리가 아팠거든요. 이처럼
식초는 기름때, 제거와 탈취에 탁월하고 베이킹소다는 욕실과 싱크대의 때를 문지르기에 적합한 부드러운 천연 연마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라벤더나 편백오일을 몇 방울 더하면 집안 전체가 은은한 향기로 채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 성분은 효과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상업용 세제 못지않은 효과를 내며 무엇보다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매번 비싼 세제를 사지 않아도 됩니다. 유리병이나 재활용 용기에 직접 천연 세제를 만들어 사용하면 경제적 부담도 줄고 환경도 지킬 수 있습니다. 라벨을 붙여 보관하면 언제든 쉽게 꺼내 쓸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이 습관은 단순한 청소를 넘어 생활의 태도를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건강을 지키고 비용을 아끼며 내 공간을 보다 의식적으로 돌보는 이 작은 선택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삶의 시작입니다. 9번째 습관. 아침에 이불을 정리하는 습관. 하루의 방향을 세우는 작은 의식.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머리로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그저 하루를 시작하진 않으시나요? 하지만 단 이 3분만 투자해 이불을 정리하면 하루 전체의 에너지가 바뀔 수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에서 혼자 살고 있는 75세 장순옥 어르신은 매일 아침 침대 정리를 가장 먼저 한다고 말합니다. 남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스스로 느끼는 질서감, 그게 하루를 안정적으로 시작하게 해줘요. 침대 위에 덮인 이불을 깔끔히 정돈하고 베개를 털고 가지런히 놓는 이 동작은 겉모습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정돈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요즘엔 바닥에서 자는 분들이 줄었지만 푸톤처럼 이불을 접어 수납해야 하는 문화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공간도 넓어지고 시각적으로도 훨씬 청결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하지 뭐.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그 나중은 종종 오지 않고 정돈되지 않은 이불이 하루 종일 시야에 남아 무기력감을 키웁니다.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창문을 연 직후 가장 먼저 이불을 정리하는 것을 아침 루틴에 넣는 것. 습관이 되면 손도 마음도 훨씬 가볍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에겐 이 행동이 더 의미 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존중과 배려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침대 하나를 가지런히 정리한 그 순간, 나는 오늘도 내 삶을 스스로 다듬을 수 있다는 작은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확신이 당신의 하루를 더 강하게 지탱해 줄 것입니다. 10번째 습관. 평평한 공간을 비워두는 습관. 눈이 쉬면 마음도 쉰다. 집 안을 돌아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평평한 공간입니다. 식탁, 주방, 조리대, 거실, 테이블, 책상, 그리고 침대 옆 협탁까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곳들이 각종 물건의 임시 보관소처럼 변해버린 건 아닌가요? 서울 송파구에서 혼자 거주하는 70세 조영숙 어르신은 이 습관 하나로 집안 분위기를 바꾸셨습니다. 테이블 위를 비워두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라앉아요. 청소도 쉬워지고요. 그 말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단정하면 마음속의 혼란도 줄어듭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오시각적 청결이라 부릅니다. 단지 청소가 잘 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최소화되어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물건이 많고 복잡하면 우리 뇌는 그것을 해야 할 일, 정리할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니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죠. 해결법은 단순합니다. 사용 빈도가 낮은 물건이나 역할이 불분명한 물건은 테이블 위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식탁 위에는 식사할 때 필요한 것만, 주방 조리대에는 조리 도구만, 책상에는 오늘 사용할 필기구만. 그 외에 자잘한 물건들은
모두 정해진 위치나 닫힌 수납 공간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열쇠는 작은 트레이에 자주 쓰는 서류는 서랍 속에 충전기는 상자 하나에 모아 정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줄어들고 그 자체로 공간이 환해지고 여유로워집니다. 혼자 살수록 이 습관은 더 유용합니다. 정리하는 사람도 다시 어지럽히는 사람도 나 하나뿐이니까요. 매일 청소할 필요 없이 그냥 평평한 공간을 비워두기만 해도 삶의 질서가 유지됩니다. 비어있음은 부족함이 아닙니다. 비어있는 공간은 마음이 쉴 수 있는 자리이며 삶이 숨 쉴 수 있는 여백입니다. 11번째 습관. 잠들기 전 10분 나를 위한 정리의식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는 흔히 조명을 끄고 이불을 덮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편안한 하루의 마침표는 집을 위한 작은 정돈으로 완성됩니다. 대구 달서구에서 혼자 살고 있는 76세 배명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거실불 꺼주고 물컵 정리하고 주방도 한번 훑어요. 그럼 다음 날 아침이 참 조용하고 부드럽게 시작될 때요. 이처럼 일본 가정에서는 하루의 마지막 5대 10분을 집 정돈 루틴크로 사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시간엔 대청소를 할 필요 없습니다. 불필요한 조명을 끄고 정리되지 않은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주방 싱크대의 물기나 냄비만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욕실 문을 닫고 베란다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작지만 체계적인 순서를 가지면 집도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은 루틴은 단지 공간 정리가 아니라 내일의 나를 위한 배려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앞에 펼쳐진 거실이 정돈되어 있다면 그 하루는 훨씬 부드럽고 가볍게 시작됩니다. 실수는 이렇습니다. 이건 내일 하지 뭐. 하지만 그렇게 미룬 것들이 아침을 어지럽히고 정신을 분산시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주방, 거실, 욕실, 침실 순으로 짧게 돌아보는 루틴을 만드는 것. 혼자 사는 경우 이 루틴은 삶을 정돈하는 정서적 닥 앵커이 되어줍니다. 스스로를 잘 돌보고 있다는 확신,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감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리된 공간에서 잠드는 것, 그것은 내일 아침의 나를 위한 조용한 선물입니다. 12번째 습관. 생활 속 움직임에 청소를 녹여내는 습관. 쌓이지 않게 사는 법. 청소는 시간을 따로 내야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활 속 움직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청소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닌 흐름이 됩니다.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는 73세 이금선 어르신은 말합니다. 물 끓일 때 싱크대 닦고 전화 통화하면서 빨래 개고 방에 들어가다 주운 종이 조각을 쓰레기통에 넣고 그냥 움직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처럼 일본의 일부 가정에서는 청소와 일상 동작을 하나의 생활 리듬처럼 연결합니다. 아침에 방을 나서며 옷을 정리하고 주전자에 물을 올린 사이 싱크대를 훑고 머리를 말리는 동안 욕실 바닥을 한번 닦는 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청소가 따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습관이 된다는 것. 따라서 별도의 에너지를 들이지 않아도 공간은 늘 정돈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오해는 이것입니다. 청소하려면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해. 하지만 실은 기다리는 그 여유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조용한 동작 하나가 충분하니까요. 특히 혼자 살면 이런 마이크로 정리 습관이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을 때 하루하루 쌓이지 않도록 조금씩 흘려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습관이 자리 잡으면
청소는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걷고 말하고 숨 쉬듯 자연스럽게 흐르는 일상의 일부가 됩니다. 13번째 습관. 고요함과 단순함을 존중하는 삶 청소를 넘어선 태도의 전환. 이 마지막 습관은 특별합니다. 더 이상 청소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공간과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관한 깊은 철학입니다. 제주 서귀포에 사는 73세 윤정임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집이 반짝거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이면 충분해요. 그 말 속에는 오랜 시간 살아오며 정리된 마음의 기준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단순함과 침묵을 하나의 미학으로 여깁니다. 소리가 적고 물건이 적고 움직임이 적은 공간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감정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청결함은 눈으로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숨 쉴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깨끗한 집이란 먼지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균형을 품고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테리어도 완벽한 무결점을 위한 강박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편안히 앉아 쉴 수 있고 생각이 맑아지는 그 공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 철학은 집 안 구석구석에 스며듭니다. 최소한의 가구, 부드러운 빛, 자연 소재에 천여백이 살아있는 벽면. 이것은 물건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무엇이 내 삶에 진짜 필요한지 끊임없이 물어보는 내면의 태도입니다. 이런 공간에 살면 놀랍도록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청소가 쉬워지고 물건이 덜 흐트러지며 무엇보다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청결한 집은 완벽해야 한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집은 당신이 쉬기 위한 곳입니다. 정돈된 공간은 당신이 느슨해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울타리가 되어야 하지요. 청소란 결국 공간을 향한 존중이자 시간을 대하는 태도이며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표현입니다. 이 진심이 담긴 습관은 혼자 사는 이들에게 특히 큰 위로가 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돌봄이기 때문입니다. 집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값비싸지도 완벽하지도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공간이 당신의 것이고 정성과 애정을 담아 가꾸어진 곳이라면 그 자체로 가장 따뜻한 호사이며 조용한 안식처가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단순함의 미학이며 우리가 지향할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일본의 생활 습관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작지만 꾸준한 행동들이 모여 집과 나 사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나 값비싼 제품, 큰 공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건 오직 나 자신과 공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그리고 조금의 진심입니다. 이 13가지 습관이 효과적인 이유는 지속 가능하고 현실적이며 사람의 삶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지만 확실하게 특히 혼자 사는 이들에게도 불편함 없이 실천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루틴들을 삶에 들여놓으면 단순히 집이 깨끗해지는 것을 넘어서 일상이 한결 가볍고 의식적으로 바뀝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잘 맞는 한두 가지를 먼저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질서가 일상 안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됩니다. 집은 당신의 피난처이자 당신의 거울이며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가장 사적인 공간입니다. 그만큼 소중히 다뤄야 하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도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다면 분명 당신도 지금 이 순간 삶과 공간을 변화시키고 싶은 분일 겁니다.
앞으로도 함께 배워가고 싶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혹시 주변에 혼자 살거나 집을 더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분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실천하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또 어느 지역에서 시청해주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이 감각이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